안녕하세요. 출판사 글의 라영은입니다. 오늘도 영어 단어 뽀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데이트 영상 보신 분 있으실까요? 빈 강의실에서 혼자 시연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꽤나 민망하더라고요. 음, 빈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그 연습 영상을 제가 배터리 충전 문제 때문에 멀리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PPT 화면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너무나 난감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자료를 읽으셨을지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블로그로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사실 요즘 유튜브 화면에서 바로 첨부 자료를 전송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어서 데이2 2부 강의까지 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면 보시면 출판사 글의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 하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화면의 오른쪽 우측 보시면 방향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설명이라는 창이 떠요. 이 창에서 블로그 주소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 블로그 주소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열기를 눌러서 출판사 글의 네이버 블로그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눌러서 2022년 카테고리에 라토익 복화라는 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떠있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목록형으로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데이2 2부를 클릭해야 되니까요. 데이2 2-2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데이2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거 맞죠? 그러면 오늘은 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drastically. drastic은 급격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al이라는 형용사형 전미사와 ly라는 부사격 전미사를 만나서 급격하게 라는 부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드라마 봤어? 드라마 봤어? 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가 사실은 극적인 어떠한 갈등이나 전개, 그리고 전개 상황을 맞이해서 어떤 갈등 고조를 맞이하는 어떤 극적인 그 연출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드라라는 어근 자체가 되게 극적인 요소, 되게 심하고 되게 급격한의 의미가 드라마라는 명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급격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고 그게 부사가 됐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라는 따라서란 전치사예요. 이 according to는 AC가 보이시죠? AD 혹은 AB로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판별하냐면요. 뒤에 있는 어근과의 조응을 알아보시고 가장 적합한 뜻을 유추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이 코드는 우리가 전송 코드 찾아봤니? 너 전송 코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 라는 그 코드의 의미예요. 바로 전선 혹은 연결선이겠죠. 근데 AD라면 알파벳 D라면 이 의미가 어근이 접두어가 뭐뭐로부터 멀리란 뜻이니까 전선에서 먼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진 않죠. 그런데 코드에서 코드로부터 라는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로는 손색 없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according to는 전치사 to가 붙어서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enable, enable. enable은 앞에 en이란 접두 보이세요? 바로 in의 의미로 뭐뭐 안으로 란 뜻입니다. 그러면 able이 붙어서 안으로 할 수 있는 이죠. 능력을 나타냅니다. 뭐뭐가 가능한, 뭐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able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enable, 뭐뭐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넘어가서 standard, standard. 이 standard는 앞에 stand가 보이세요? 여기에는 이 stand가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 이 guard라는 거는 어떠한 판이나 표지를 의미해요. 그러면 standard는 어떠한 서 있는 표지, 지지하는 표지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혹시 board 들어보셨을까요? 그 board처럼 어떤 가판대를 의미하는 게 이 ARD입니다. 그러면 standard, 기준, 표준. 네, 넘어가서요. constant입니다. con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ogether, 함께라는 의미죠. stand라는 의미에서 stand는 지속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 ant는 명사형 전미사예요. st는 뭐냐? 보통 st는 stand, state, 발언하다, 서있다, 존재하다,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존재하는 것, 뭐죠?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존재하는 것은 뭐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다. 사실 ant가 명사형 전미사도 되지만 형용사형 전미사도 돼요. 그래서 이 전미사도 명사형 전미사인지 형용사형 전미사인지는 의미상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넘어가서 act입니다. act는 ACT입니다. AC 보이실까요? 아까 전에도 AD인지 AB인지 의미상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A, B라고 한다면 뭐뭐로 붙어겠죠. 그리고 AD라면 뭐뭐로 먼이겠죠. 그래서 멀게 혹은 뭐뭐로 붙어겠죠. 근데 보통 city는 S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존재를 나타내죠. 그러면 존재로부터 하다라는 동사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action이라는 명사 들어보셨나요? action, 활동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나타낼 때 action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행동을 action이라고 하죠. 여기에 명사형 전미사 ion이 붙으면 명사가 되죠. 그럼 이것은 동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뭐로부터, 서 있는,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뭡니까? 활동하다, 행위하다, 행동하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조금 격식 있게 한다면 법령이고 결의서이며 행위, 행동이 됩니다. 사실 이 act가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행위하다, 행동하다 또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사형으로 법령 결의서가 있다는 것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훨씬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가기 전에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drastically, 심하게, 과감하게, 철저하게. according to, 뭐뭐 따라서. enable,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 standard, 기준, 표준. constant, 지속적인, 끊임없이 계속하는. act, 법령, 결의서, 행위, 행동. 두 번째 장입니다. compensation. 이 compensation은 tion 보이시면 션, 이제 익숙하시죠?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앞에 접두하는 come, 모두라는 의미겠죠? come together, 함께입니다. 다 같이. pen, 글을 쓰다예요. 글을 쓰다, 펜을 들다. 그러면 sate는 말을 하다, 풍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다 함께 글을 쓰고 풍자한 것. 사실 이것은 뭐냐면요.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반향의 사건이 있거나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죠? 기록을 하고 풍자하고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보상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금전적인 보상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으로 본인의 활동을 치적을 남기는 것과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써 남기는 것이 진정한 보상이고 보상금인 겁니다. 그러면 compensation, 모두가 펜으로써 기록한 것, 보상금, 보상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ban, ban, 금지, 금지하다입니다. ban은 an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근원은 bar입니다. 혹시 발레 하시는 친구분들 어떤 bar 위에다가 다리를 쭉 올려서 스트레칭 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그 bar이라는 게 사실은 한계를 고정시켜 놓는 억제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이 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bar인데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그게 금지하다라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ar이라는 그 무용수들이 다리를 올려서 스트레칭하는 그 한계선 있죠. 높이 올라 있는 그 한계선. 철봉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억제선인 거예요. 최전선. 그럼 그 억제선은 사실 명사죠.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금지하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obligation. 그 다음, oblige는 의무를 다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ate, 뭐뭐하게 만들다. 거기다 ion, 션 하면 명사형 전미사라고 했죠. 뭐뭐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뭡니까?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 다음, authorize. 혹시 여러분 자동차 중에 오토 들어보셨을까요? 아우토반 혹은 오토, 너 자동이니 수동이니 오토니 이렇게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오토모바일 하면 자동차죠. 그런데 그 오토에서 어우 이런 접두어가 나타나는 건 사실은 스스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또라이즈에서 똘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똘 자체가 무늬 혹은 음, 여기서는 organ 이렇게 OR을 떼서 기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auto organization 하고 비슷해요. 자동으로 기관화하다 라는 의미죠. 뭡니까? 자동으로 기관화하다? 자동으로 스스로를 어떤 중요한 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idolize, 사인하는 거죠. 우리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란 개념이 뭐냐면, 서명이란 개념이 뭐냐면, 스스로를 기관화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auto 하면은, 아웃도 이게 읽히시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스스로란 뜻이고요. or 이게 뭐죠? organism 할 때 or 하면 이거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rise 뭐뭐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면 out 하면 이 t까지는 어떻게 보면 th까지는 자동으로 or organism 어떤 조직과 체계를 rise 뭐뭐하게 만들다. 조직과 체계를 하게 만든다. 그죠? 스스로를 조직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인가하다, 서명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prohibit. 프로는 지지하다, 동의하다. 그죠? 그리고, professional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의미도 있다고 했고요. 거기에 hibit이 붙으면 혹시 옛날에
능력을 나타내는 히벳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inhibit이라고 하면 거주하다가 돼요. inhibit. 근데 여기서 prohibit은 히빗 자체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혹은 어, 높은 능력치를 말해요. 높은 능력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빗은 경작하다, 만들다 라는 겁니다. 경작하다, 만들다. 그래서 먼저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다.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만드는 건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행위 양식은 아닌 것 같아요. 서양이란 표현이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표현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모든 서양의 의미는 아니지만 미리 무언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룰을 조금 뭐랄까 룰을 평등한 개념을 조금은 앞서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서간다기보다는 먼저 무언가를 한다는 건 사실 모두가 결의한 룰에서 조금 벗어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먼저 경작을 하거나, 먼저 만들거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의했던 어떠한 어느 시간의 언덕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두가 함께 이 정도 즈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해버린다든지, 룰을 깨고, 음, 스스로, 혼자서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다 혹은 금지하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먼저 경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는 그렇게 그다지 긍정적인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금지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abolish 하면 이 A, B는 뭐다? 뭐뭐로부터 근원이죠. 근데 abolish 하면은 사실 all이라는 게 따로 의미가 있진 않아서 저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BO는 사실 긍정적인 소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BO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나마 우리가 좋아하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근데 born이라는 거죠. 태어남, 존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근원으로부터, born, 근원, 존재함으로부터. 근데 rash는 형용사는 전미사잖아요. stylish하다.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으로부터,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있는 것. 그게 바로 폐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생명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을 스러운 게 왜 폐지하는 걸까라고 또 생각해 봤어요. 프로이빗도 그렇고, 어벌리시도 그렇고, 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의미가 상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개념이 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 창조적 파괴를 하는 거예요.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의미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 때는 구제도나 구습을 전복시키는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볼리시라는 개념이 그 단어의 근원이 혹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태어남으로부터 라는 건 사실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퍼뜩 생각이 드는 건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너무 탁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의미는 아무래도 프로히빗부터 시작해서 전복적 개념을 담고 있고 그리고 좀 철학적인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용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글자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 enforce입니다. enforce는 아까 en이라는 단어를 했었잖아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force가
힘이거든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안으로의 힘이거든요. 우리 안으로 힘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쌓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쵸? 에너지를 발산해서 막 쓰기보다는 축적하고 쌓고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강하게 만들고 쌓고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하다, 집행하다인데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으로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힘을 발설하거나 혹은 어, 타인 혹은 타자를 향한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인포스는 안으로 향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 안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시행하고 스스로가 집행하고 시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 enforce는 뭐 정책을 시행하고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정책적 개념이 강해요. 근데 그 정책 같은 것들, policy를 시행할 때는 그게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 기관이나 자치단체나 협회에서 무언가를 시행하잖아요. 결국 본인들의 영역이나 조직 기관에서 혹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와 협회끼리 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의 영역 속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걸 말해요. 거기서 중요한 건 enforce는 안으로 향한 힘이라는 거예요. enforce. 그러니까 우리 본인에게 향한 힘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입니다. have it, have it. 아까 habit이란 단어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 prohibit의 hibit 보이시죠? 그리고 이 habit 보이실 거예요. 이 habit과 habit의 차이가 뭐예요? I와 A의 차이죠. 근데 뒤에 공통점이 bit, 여기도 bit. 우리 보통 컴퓨터의 가장 작은 메모리 단위를 몇 비트, 전송 단위 있잖아요. 그 데이터의 전송 패킷의 가장 작은 단위. 할 때 우리는 무슨 비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가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라는 거거든요. 뭐죠? 능력의 가장 기본 단위. 언어로 치면 형태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형태소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높은 형태소, high를 떠올리시면 좋겠죠? 높은 형태소. 이거는 하죠. 그래서 habit 하면은 사실 이 하는 H는 무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a bit, a bit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어, 하나의 어떠한 형태소를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 뭐죠? 사람의 행동의 버릇, 습관을 의미합니다. 하이빗은 결국 높은 능력이기 때문에 보시면 경작하고 만들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H는 묵음이 된다고 보시면 어빗은 단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bit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다? 인간의 행동 버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abit이라는 게 우리 보통 너 버릇이 뭐야? 습관이 뭐야?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버릇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혹은 인터넷상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의 데이터 전송 그 단위인 비트가 인간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습관이고 버릇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legislation. legislation. 자, 이 legislation은 사실 제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는 법률 법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legal 들어보셨을 거야. legal. 이 legal 이거는 legal은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상의. 근데 slate
라는 이 중간의 어근은 뭐다? 뭐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제화하다라는 것까지가 돼요. 그런데 TRON 뭐죠? 명사형 전미사죠. 그러면 법제화하는 것, 법제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제화하다는 것의 명사형 전미사니까 법률, 법규가 됩니다. 그럼 restrict, restrict 뭐죠? 하면 다시, st는 뭐다? assert, 발언하다, 주장하다, 존재하다, 서 있다. 그리고 lit, 엄격한, 그쵸? 아주 엄격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발언하는 엄격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금 발언을 하는데 엄격하대요. 제한하다, 억제하다. 근데 선생님 왜 lict가 엄격한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면 이제 mandatory 했었죠. 이 mandatory에서 우리가 man은 명령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좀 고압적인 태도를 상상하기 쉽다. 왜냐면 언어에서도 명령어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RIC도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rhetoric 들어보셨나요? rhetoric. 반복되는 어떤 어구나 말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lic이라는 거, lic는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strict 보시죠? 이 strict 자체가 엄격한이죠. 사실은 이 단어가 보이세요? 이 strict 자체가 사실 이게 따로 리하고 strict 보시면 strict는 단어가 엄격한이에요. 그런데 릭트 따로 보시면 릭 자체가 어떠한 어구란 뜻이거든요. 근데 단어에서 보통은 MAN 혹은 RIC를 떠올리면 보통은 명령어에서 고압적인, 엄격한, 그리고 단호한 이런 의미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MAN, RIC 이런 의미들은 조금 깔끔한 걸 지향한다. 그리고 되게 명령적 오조가 강하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적이다. 라는 거죠. 명령어는 보통 단발마적이고 되게 짧고 간결하면서 반복적이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drastically는 읽었고 이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연이어서 한번 쭉 읽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ensation, 보상금, 보상. ban, 금지, 금지하다. ban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저는 보통 ban 이렇게 읽습니다. obligation, 의무, 책임. authorize, 뭐뭐를 인가하다, 서명하다. prohibit, 금지하다. abolish, 폐지하다. enforce, 시행하다, 집행하다. habit, 습관, 버릇. legislation, 법률, 법규. restrict, 제한하다, 억제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오늘 했었던 enforce 혹은 enforce나 혹은 habit, 아니면은 prohibit이나 abolish처럼 이 뜻을 유추해봤는데 전혀 본뜻과 이 어근의 해석과는 조금 상반되는 듯한 의미가 있다. 왜 그렇게 될까? 라는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죠? prohibit과 enforce, abolish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어때요? 단어가 새롭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뜯어보고 분절하다 보면 영어가 좀 또 재밌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어근과 접두어와 접미사를 분절해서 영어 단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데이2 2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출판사 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토익 복화 스크립트와 함께
한자 해설 학습지도 풀어보시면서 중국어와 영어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출판사 글의 나경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